쌀값이 크게 떨어지자 정부가 우선 지급금을 일부 돌려받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쌀값 폭락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전주시가 버스 회사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평가해 1위 업체에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전주교대의 연합대학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는 건데 전주교대는 부정적입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을 아시아의 문화심장으로 만들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사업비 마련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우선 지급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했는데요. 쌀값이 크게 떨어지자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쌀값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정부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농민들에게 40kg에 4만 5천 원씩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40kg에 4만 4,140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매입 가격 5만 2,270원에 비해 15.5%, 8,130원이나 낮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급금과의 차액인 860원을 다음 달에 지역 농협을 통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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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북에서 4만 5천여 가구가 모두 26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는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2만 원대로 폭락한 상황에서 우선 지급금마저 환수하는 것은 농민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60원 더 지급이 됐다 해서 환수한다는 이 정권,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또한 쌀값 폭락의 책임이 수입쌀을 무분별하게 들여온 정부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환수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쌀이 부족하든 남든 무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 정부가 사실은 대단히 협상을 잘 못한 것이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농민단체는 지역농협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농민들과 협의해 환수 거부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환수를 거부할 경우 정부에서 상응하는 조치로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줄일 수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버스 회사의 안전 경영 서비스를 평가해서 1위 업체에게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민단체들이 이 결과를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전북연구원을 통해 버스 회사 5곳에 대한 안전과 경영, 서비스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 업체가 1위를 차지했고 전주시는 2억 5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문제 많은 버스 회사가 1위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배차표를 분석한 결과 노선 배차와 근무 일수 등 여러 부분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어려운 노선에 가장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근무 일수는 또 타 조합원들에 비해서 작아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가 지표인 대형 사고 예방 노력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날 최대 17시간이나 일한 버스 기사를 다음 날 새벽 5시에 불러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한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최고 점수를 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재평가 없이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못 드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나가고 그런 게 낫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행한 평가가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대가 전주교대의 연합대학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립대의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전주교대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는 지난해 말 전주교대에 공문을 보내 연합 컨소시엄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연합대학을 넘어 장기적으로 통합까지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간 연합대학을 구성하면 4년간 최대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대는 연합대학을 통해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고 학문적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대학 추진을 통해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전북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이용해 우수한 초등교원을 양성할 수 있어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대가 생각하는 연합대학은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학점 인정, 교직원 교류, 공동 석박사과정 운영 등을 통해 신입생 공동 모집과 교육과정 표준화, 교수 공동 채용 등 통합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교대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전주교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전북대와의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경북대와 대구교대, 충북대와 한국교원대가 연합대학 구성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대와 군산대 간에는 교수와 학생, 장비 교류 등을 통한 연합대학 구성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합대학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3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전주교대가 아예 논의의 장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AI로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한 농가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설 명절 전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농가에도 추정액의 50%를 지급하는 등 설 명절 이전에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전북에서는 AI로 115개 농가에서 262만 3천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고 살처분 보상금은 28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의 국책사업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구도심과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화와 예술, 생태를 담는 방향이라면 정당 여부를 떠나 논의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어제 종합경기장 개발의 국책사업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을 아시아의 문화심장으로 만들어 국제적인 문화 관광도시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사업비 마련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도청 건물을 모두 헐어낸 조선시대 전라가명터. 올해 감사 집무실 등 6개의 가명 건물이 부분 복원됩니다. 가명을 폭넓게 둘러싸고 있던 옛 전주 부성의 보존 계획도 세워집니다. 핵심 사업으로 현재 남아있는 풍남문을 포함해 4대 부성 성문과 성벽 일부를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4대 문이라든지 성벽을 복원한다든지 일부 복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가명이 있던 그런 호남 제일성으로서의 의상을 우리가 되찾고 전주시가 옛 도심을 2020년까지 아시아의 문화 심장으로 바꿔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옛 도심 일대 330만 제곱미터가 대상입니다. 풍패지간과 동학혁명 등 옛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역사의 흔적, 서학동 예술촌과 무형유산 같은 문화예술 자산들을 한옥마을 같은 전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모은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꼭 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개별 사업으로 보면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을 씌운 것은 저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가자 그런 의미에서 씌운 거고. 전라 가명의 전체 복원과 4대 부성 복원 여부,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옛 도심에서 재개발 사업들이 예정돼 있어 정체성 훼손 논란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의회 의장단이 행정자치위원장직을 국민의당에 양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현재 민주당이 9개 의장단을 싹쓸이한 만큼 공석이 된 행정자치위원장직을 국민의당에 양보해 협치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도의원 28명 가운데 일부가 국민의당에 양보한 것을 반대함에 따라서 오는 13일 교황식 투표로 진행될 본회의 때 적잖은 반란표가 나올 경우 국민의당 의원의 행자위원장 선임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2017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 배정 공개 추첨이 오늘 오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합격자들에게 학교를 배정했으며 배정 인원은 1,413명입니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3일 오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에 있는 건축용 창호 생산업체입니다. 2015년 500억 원이었던 매출이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1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준비해온 수출로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지만 안팎의 여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게 환율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고심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정책 자금의 포커스를 이 같은 수출 유망기업 지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수출 금융을 1,750억 원으로 늘려서 원자재 구입 등에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 사업화 자금 500억 원도 새로 설치해서 해외 인증과 판로 개척 등에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장 가능한 수출 유망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집중 지원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소 중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수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구조 조정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조선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금리가 올라가도 정책자금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이달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에게 새해 달라진 시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휴양림과 수목원을 관리하고 숲 가꾸기 사업 등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110여 명을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분야별로 2개월에서 10개월이며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북의 저수율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봄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의 저수율이 평년 74.6%보다 조금 낮은 70.6%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봄 영농급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저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에 만경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사용하던 양곡창고를 미디어 아트 미술관과 문화카페, 아트센터 등으로 재탄생시킨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근대문화유산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지역 문화브랜드 대상과 아시아 관광대상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만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도청과 시청, 군청 등 관공서의 정보 시스템 900여 개와
업무용 컴퓨터 2만여 대를 분석한 결과 모두 11만 8천여 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보 수집이 6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약점 공격이 2만 6천여 건, 악성 코드가 1만 7천여 건, 디도스 공격이 1만여 건이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 주현동 56살 임모 씨의 집에서 현금 10만 원과 쌀 한 포대를 훔친 뒤 이를 알아차린 임 씨가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 씨는 지난해 6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라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지난이 2.1도, 전주는 4.9도에 머물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와 진안이 영하 9도, 전주 영하 5도 등 모든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1도에서 5도에 머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오후에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고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